오늘 사연은 윤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혜입니다. 올해로 84살이 되었어요. 제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내로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고 부족함 없는 가정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그 외도와 함께 집안 재산까지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그 뒤로 2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라 제 역할을 다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남성에 대한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고 제가 다시 사랑이나 설렘 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을 연다는 전단지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적적한 시간을 채워볼 요량으로 서예 교실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글씨나 몇 자 써보고 오는 거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던 서예 교실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김도영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8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태도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는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게 글씨를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옆자리에 앉아 윤정혜 씨, 글씨가 참 고우시네요 라고 칭찬했을 때 저는 오랜만에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배워보려고 나온 건데 아직 부족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하다니요? 처음 보는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예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젊은 시절의 추억이나 좋아하는 음식까지 이상하게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엔 항상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며 함께 걸었고 어느 날은 작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제가 오늘 꽃집을 지나가다가 이 꽃이 당신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받으시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라니요. 앞으로 자주 드리겠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저를 점점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한다고? 이런 나이에? 혹시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다정함은 그런 의심을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서예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며 언제나 제게 힘이 되어 주었고 저의 작은 걱정에도 귀 기울이며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마음속 설렘을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설렘 뒤에 다가올 폭풍 같은 갈등과 그가 숨기고 있던 과거를 말입니다. 김도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그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서예 교실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고치곤 했습니다. 이 나이엔 내가 이러고 있다니. 혼잣말을 하며 웃음이 나왔지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걸까요?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뒤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정혜 씨, 근처에 새로 생긴 찻집이 있던데 저랑 차 한잔 하실래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데이트 같은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죠.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차야 뭐 좋아요. 그 찻집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고 은은한 차 향기가 가득한 곳이었죠. 그는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어떤 차를 좋아하세요?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차에 대해 잘 모르는데 추천해 주시겠어요? 그는 잠시 메뉴판을 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화차가 참 좋습니다. 향이 깊고 오래 남는 여운이 있어요. 정혜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차가 나왔고 조용히 찻잔을 들며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향이 참 좋고.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 씨도 그래요. 언제 봐도 참 고운 분이시죠. 그 순간 심장이 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까봐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남자라는 존재를 믿지 않게 됐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죠. 하지만 정혜 씨,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찻집에서 나올 때 그는 집까지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혜 씨, 저에게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데요?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보는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손을 내미는 그의 다정한 제스처에 저도 모르게 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정혜 씨, 괜찮으신가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윤정혜, 너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이게 네가 원했던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서예 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같이 만나 작품을 논의하고 서로의 글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혜 씨, 이 글씨는 정말 당신 같네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의 칭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 잘 쓰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칭찬만 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춤을 추듯이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옳은 걸까? 그는 과연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 모든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저 역시 그를 향한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 제가 당신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제 삶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고 저는 그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를 향한 제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앞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도영 씨와 함께 매일 복지관으로 나가 작품을 배치하고 사람들에게 선보일 준비를 하며 보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모릅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저는 그와 함께 서예 작품 앞에서 웃고 떠드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제 작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 작품은 정말 특별해요. 이 글씨에서 당신의 모든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괜히 더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족하다니요. 이런 작품을 낸다면 이번 전시회는 정혜 씨의 무대가 될 겁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전시회를 이틀 앞두고 복지관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김도영 씨라던데 그 과거 얘기 들었어요? 아니, 뭐가 있긴 한 거야. 젊을 때 거액의 횡령 사건에 연루됐었다더라고. 법망을 피해 무죄로 풀려났지만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영 씨와의 만남에서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지관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사실 이건 언젠가 당신에게 말하려 했던 이야기입니다.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 믿었던 동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면서 자신도 거액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 법정에서 간신히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의심했고 그로 인해 가족과도 갈등이 깊어졌다는 사실을요. 그때 저는 가족도 제 자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을 묻고 살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건 당신에게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주변의 소문이 불러일으킨 의심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윤정혜 씨, 김도영 씨 얘기 들었어요? 그런 과거 있는 사람과 연애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식이란 게 있지. 참, 나이 들어서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말은 저를 향한 비난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도 은근히 저희 두 사람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끝없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옳은 걸까? 김도영 씨를 믿고 싶었지만 과거라는 그림자가 제 마음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정혜 씨, 당신이 힘들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제 과거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떠나겠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 씨, 당신이 받은 비난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런 당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마음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제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딸 은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성큼성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그녀는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지관 회원들의 커뮤니티 글이 떠 있었습니다. 김도영 씨, 젊을 때 횡령 사건 연루됐었다던데? 그런 사람하고 윤정혜 씨가 요즘 다닌다며? 나이 들어서 연애한다더니 상대가 그런 사람일 줄이야. 자식들 보기 민망하겠다. 엄마, 이게 다 뭐냐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엄마 얘기하고 있어요. 전과자랑 연애한다면서요. 손주들한테까지 이 얘기가 퍼지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오해가 있었던 거고 그는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은희는 제 말을 듣지도 않겠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족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라고요. 엄마가 이런 연애를 해서 우리 집안까지 욕먹게 하실 거예요? 저는 딸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희야, 내가 너희한테 민폐를 끼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살고 싶어서. 하지만 은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있으시면 좀 조용히 사세요. 저 사람과 계속 만나겠다고 고집부리시면 저도 더 이상 엄마를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우리 가족까지 웃음거리가 되는 건 못 참습니다. 그 말은 제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제발 그 사람과 끝내세요.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에요. 며칠 뒤에는 김도영 씨의 아들 승재가 직접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복지관 로비에서 김도영 씨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표정이 굳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승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노년에 그냥 조용히 사시면 안 돼요? 왜 굳이 이런 연애를 시작해서 가족을 창피하게 만드시는 거죠? 김도영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승재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이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승재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 모르세요? 우리가 무슨 망신을 당하는지 아세요? 제가 더는 못 참겠어요. 오늘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저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김도영 씨는 저를 찾아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 오늘 승재가 찾아왔어요. 저와 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가족들의 반대와 외면을 감당하며 이 사랑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진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 씨, 그래도 당신이 제 곁에 있다면 저는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위로했지만 동시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 모두가 등을 돌린 이 사랑이 과연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시회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동네에서 또다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김도영 씨의 횡령 사건에 대한 뒷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도영 씨가 과거에 동업자의 죽음에 연루됐었다더라.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동업자를 배신하고 자살로 몰고 갔다는 얘기도 있어. 그런 사람을 믿고 같이 다니는 윤정혜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 이야기는 동네에서 삽시간에 퍼졌고 저는 이 소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믿기지 않았지만 그동안 들려왔던 그의 과거 이야기와 소문이 겹쳐지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도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지만 저는 차마 같은 표정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도영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눈빛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아챈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정혜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동네에서 도영 씨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횡령 사건 말고도 동업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까지. 제 말을 들은 그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그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업자와 함께 큰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잘 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죠. 그때 나는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의심한 것도 사실이고 그의 가족은 내가 그를 몰아붙였다고 생각했죠. 그는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압박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남긴 빚을 모두 갚고 그의 가족에게 남은 재산을 전부 넘겼습니다. 나도 그 일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게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진심일까? 아니면 이마저도 진실이 아닐까? 의심과 신뢰가 뒤섞이며 제 안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며칠 뒤 딸 은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태도로 말했죠. 엄마, 그 사람 만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가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그 사람 동업자 죽음에 연루된 거라면서요. 엄마가 그 사람과 계속 만난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끝이에요.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엄마,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모두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더러운 일을 벌였는지. 내가 그걸 다 정리해서 동네 커뮤니티에 올릴 겁니다. 그래야 엄마도 정신 차리시겠죠. 그녀의 말에 저는 크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은희야, 그게 무슨 짓이니?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해? 하지만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그 사람과 엮여 있으면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을 당할 거예요. 결국 은희는 김도영 씨의 과거를 폭로하는 글을 동네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김도영 씨의 과거, 동업자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빠르게 퍼졌고 동네 사람들은 저와 김도영 씨를 향해 더욱 큰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서예 교실에서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노인이 저를 향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정혜 씨, 이젠 그만하세요.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여기 나오는 것도요. 우리까지 창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건을 챙겨 복지관을 나서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씨는 이 모든 일을 알고 난 뒤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제는 제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걸 더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도영 씨, 난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 관계를 이어가면 당신은 점점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럴 가치가 없어요. 그는 그날 마지막이라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당신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사람, 더 평화로운 삶을 찾으셔야 해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의 선택인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선택입니다. 당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씨와 이별한 뒤 제 삶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다시 설렘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비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대로 끝내야 할까? 몇 번이고 스스로 물어봤지만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를 믿는다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의 과거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한 저는 그가 언급했던 동업자의 가족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단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료를 뒤지고 수소문 끝에 마침내 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동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는 저를 만나길 꺼려 했지만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겨우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단 하나예요. 김도영 씨가 정말 그 사건의 가해자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우리 아버지를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뿐이다. 저는 어릴 때 김 변호사를 미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해 재산을 내어주고 떠난 걸 알게 됐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커다란 확신을 주었습니다. 김도영 씨는 그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그와 다시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를 찾아갈 방법을 고민하던 중 갑작스럽게 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아는 사람이 그의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겁니다. 김도영 씨가 병원에 있다고요? 어디로 옮겼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고 결국 그가 입원한 병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저를 만나기 전에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그가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무거운 숨소리. 저는 그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영 씨,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눈을 살며시 뜨며 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정혜 씨 오셨군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없으면 이런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혜 씨,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제가 짐이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영 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이 제 삶에 준 사랑은 제게 기적이었어요.
당신 없이 제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이젠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그의 병실을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난 상태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치료를 도우며 그의 곁을 지켰고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던 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혹시라도 내가 이 수술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도영 씨는 분명히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아직 많아요.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확신을 심어주려 했지만 그는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내가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당신 곁에 있어준 이 시간이 내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 시간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고인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힘내세요. 다행히 그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은 더뎠지만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의 병실에서 우리는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강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김도영 씨가 퇴원한 뒤 우리는 다시 함께 서예 교실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처음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둘만의 서예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전시회 날 작품 앞에는 이렇게 적힌 글귀가 있었습니다. 늦게 만난 사랑은 더 깊고 편견을 넘은 사랑은 더 강하다. 그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동네 사람들은 점차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 은희와 만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은희야, 나도 겁이 나고 두렵던 순간이 많았어. 하지만 그는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이야. 내가 그를 믿는 것처럼 너도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그 후로 딸은 김도영 씨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호도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김도영 씨는 제가 그를 다시 만나 믿어준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 씨, 당신 덕분에 제 마지막 인생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영 씨, 당신이 내게 준 기적을 잊지 않을게요. 우리 남은 시간도 함께 빛나게 만들어 봐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을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가족들의 반대도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새로움이자 설렘이었고 그는 제 삶을 다시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서울에 가면 좋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 묵으며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쑥스러운 듯 눈길을 살짝 피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호텔이라니, 젊은 연인이 아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도영 씨, 그게 정말 괜찮을까요? 저의 머뭇거림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요.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요.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 오늘만큼은 그와 함께할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우리는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넓고 아늑했으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니 어딘가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김도영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정혜 씨, 이 밤이 우리에게 선물 같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제 의자를 빼주며 자연스럽게 제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앉으면서도 그가 내내 제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 당신과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이 순간이 제가 가장 기다려왔던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를 향한 감사와 사랑이 차올랐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야경을 배경으로 차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제게는 깊은 위안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 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당신을 향한 마음입니다.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제 모든 진심을 담아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 씨, 저도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가슴에 기대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으며 저는 그 속에서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혜 씨,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게 제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이라면 저는 이 생에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영 씨, 당신은 제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줬어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모든 감정을 나눴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스함, 서로의 숨결 속에서 느껴지는 설렘과 진심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그의 인사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영 씨, 저도요. 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첫날 밤은 단순히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